대변인 오시면 대변인 여기 있어요. 앞에 지금 발. 뒤로 좀 붙여주시겠어요? 저쪽 붙여주세요. 공간이 최대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대변인도 조금 앞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지금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 119 민생센터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앙당 센터가 개소되고 각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코로나 위기 극복 119 민생센터는 앞으로 코로나 관련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현판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없는데? 모르반으로 하겠습니다. 제 2차 선대위 회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드렸습니다. 어제 정의당 신장식 비례대표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어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사퇴 권고를 했고 신장식 후보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공심위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기준은 적용했지만 무면허에 대해서는 당이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신장식 후보가 당의 절차에 따라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를 하였습니다. 당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공심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신장식 후보를 선출해 주신 당원과 시민 선거인단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의 공직자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장식 후보는 20년간 온갖 역경을 헤쳐온 우리 당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입니다. 이번에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여준 신장식 후보는 비록 이번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성찰의 시간을 거쳐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유호정 후보에 대한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에 게임 윤리와 관련된 잘못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게임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는 깊은 숙고 끝에 유 후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고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지금도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논란의 과정에서 벌어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폄하 그리고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IT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유호정 후보를 향한 게임 업체의 부당한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비상식적인 게임업계의 관행을 허물고 IT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은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합니다. 일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대구 경북 지역의 재난기본소득 제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줄곧 이번 추경은 재난 추경이며 피해자와 피해 지역,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리라는 정의당의 제안에 시민사회계와 학계, 국제기구들의 제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낡은 균형재정 시각에 갇혀 직접 지원 추경 확대를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직접 지원 추경으로 한정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가올 경제 불황 등 더 거대한 경제 재난에 대비해서는 추가로 경기 회복 추경을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11조 7천은 그런 점에서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이 제안한 15조 가량의 직접 지원 예산 증액을 추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무상 공급을 위한 예산. 둘째, 자영업자와 또 일용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직접 지원. 넷째,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대책으로 1인당 100만 원씩 5조 1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재난추경에 대한 제1야당의 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초강력 경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퍼주기 추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직접 지원에 필요한 피해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하고도 법인세율 인하와 세금 폭탄, 최저임금 인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황교안 대표에게는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좌절하는 국민들의 절망과 한숨소리가 들리질 않습니까? 이 절박한 민생위기 앞에서조차 반대를 위한 반대,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추경을 철진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제1야당답게 민생 절벽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코로나 위기 극복 119 민생센터를 출범합니다. 지금 정치가 있어야 될 곳은 재난 현장이고 정치가 힘써야 할 것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입니다. 정의당은 중앙당의 119 민생센터를 두고 각 시도 지역위원회 그리고 후보 사무실을 119 민생센터로 전환해서 절망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또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듯이 우리 사회에
서민들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노동법에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전면적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창원시 성산고 의원 여영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더 크게 꾸짖어 주십시오. 어제 정의당은 무겁고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들겨 맞으며 강철이 단련되듯 정의당은 국민 속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신장식 후보님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 시절 만 20세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막내였습니다. 저희 대의원 당선은 제 또래 동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그들이 주역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 가장 막내 후보 유호정 청년을 더 뜨겁게 안아주십시오.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 피해자인 청년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정의당 청년 후보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은 아직 정당 기호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뒤면 후보 등록인데 기득권 양당이 위성정당의 자당의 국회의원을 파견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절되어야 할 것이 불법 파견 노동입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두 기득권 양당은 입법기관마저 불법 파견 정치로 국민들의 민심을 이중착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불법 파견 위성정당은 대한민국 최상위에서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더 크게 꾸짖어 주시고 기득권 양당의 지긋지긋한 꼼수 정치를 정의당을 통해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동선대 위원장 김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비례위성 정당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분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중심이 될 것은 이미 예견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령과 정책에 대한 합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협의해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 기간 가능한 정책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이는 비례정당의 강령, 선거정책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민주당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당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단 한 석의 욕심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하면서도 10번 이후 7명 배치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선 가능한 순번의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를 민주당 후보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꿔주기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괴물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명분은 덧칠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명분은 덧칠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 방식과 쌍둥이처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정의당은 누누이 주장했듯 비례위성정당은 국민들이 투표하자마자 사라지는 정당이고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국민들이 비판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녹색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원 총투표를 통한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함께 어깨에 걸어온 녹색당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아쉽고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 뉴딜로 대전환하는 길에서 선거제 개혁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나머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있어요? 없으시면 모두 발언한 걸로 마치고 자리 정돈하고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